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아리 시즌2 11번째 시간입니다. 술을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술을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하면 내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성은 무엇이고 내성은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술을 알코올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내성과 의존 혹은 알코올 사용 장애와는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는 분들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에서 상황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몇 잔도 못 마셨는데 이제는 뭐 소주 한 병, 두 병 이렇게도 마실 수 있다. 분명히 예전에는 처음 마실 때는 못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을 마실수록 술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주량은 늘어난다. 뭐 주량은 그건 그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주량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마실 때 주량이 늘어난다. 이게 결국 내성인데요. 내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물이나 어떤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떤 우리가 몸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약물의 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10의 농도로는 그 똑같은 이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 13, 15 이런 식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물의 농도가 늘어나는 상황, 그 상황을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성은 의존과는 비슷하지만 의존과는 정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내성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약물의 투여,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걸 약물을 그냥 술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마시는 주량, 술의 양이 계속 나중에 마실수록 늘어난다는 개념이 내성인 거고, 의존이라는 것은 술이 없으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싶고 술을 찾게 되고 술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굉장한 의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과 의존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행동적 내성, 두 번째는 약동학적 내성, 세 번째는 양력학적 내성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동학적 내성은 흔히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 이제 술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겠죠. 그런 효소들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계속 반복해서 마실수록, 즉 효소들의 분해 능력,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술을 빨리 분해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양을 계속 술을 마셨을 때 똑같은 양을 마셔도 똑같이 취하지 않고 덜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양력학적 내성. 결국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건데 세포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물에 부착되는 이제 수용체의 개수나 수용체의 이제 친밀도, 친화도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서 알코올에 대한 반응, 결국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호 반응이고 이제 방어 반응인데, 이런 세포 자체의 저항 이런 것들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는, 내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약동학적 내성과 양력학적 내성을 알아봤는데, 사실 오늘 이 포스팅의 제일 핵심은 처음 말씀드린 이유, 행동학적 내성입니다. 이제 이 행동학적 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아는 것들은 많지만 이거를 좀 개념화해서 정리하고 계신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제가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 그 논문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논문에 대한 출처는 제가 이제 뭐 링크나 이제 밑에 그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행동 내성은 학습되는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1997년에 이제 작성된 연구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내는데, 결국 행동적 내성, 그러니까 내성이라 하면 술을 더 잘 마신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술을 똑같이 마셔도 덜 취한다는 것이니까, 이 행동적 내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취하지 않았을 때,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는 보상이나 명백한 혜택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술을 덜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즉 내성이 생긴다, 발생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술을 마시고 멀쩡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금전적 보상이나 이제 좋은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럴 상황 이제 실험군 하나, 그리고 술을 마실 때 그냥 멀쩡한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만 해줄 때, 그리고 술을 마시고 멀쩡한 것에 대해서 칭찬과 금전적 보상을 받는 거를 상상만이라도 했을 때,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술을 마시고 멀쩡한 모습을 보이면 금전적인 보상은 주지만 그것이 술을 마시고 멀쩡한 것 때문에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보상을 받는데 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고 받는 보상이 내가 안 취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보상을 주는 것만으로 했을 때 이제 실험군이 하나 있고요. 또 술을 마시고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을 때. 자, 이렇게 5가지 이 실험군으로 실험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술이 취하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뭔가 지시하고 행위를 수행하는 그 이제 단순 행위가 있는데 술에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단이나 여러 가지 거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수행을,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행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상황과 술을 마셨을 때 상황을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5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고 나머지 2가지가 정상적인 우리 시험 테스트와 차이를 뒀습니다. 자, 결국 차이를 두지 않은 3가지는 뭔가 보상이 있거나 그게 금전적이든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는 칭찬이든 혹은 그런 보상을 상상하는 그런 상황만으로도 우리가 술을 마시고 똑같은 양을 마셔도 덜 취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4번째, 5번째는 분명히 보상을 주더라도 관련성이 없거나 어쨌든 안 취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취하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술을 마시면 우리가 긍정적인 내가 이 술을 마시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취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있을 것이고 취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총 이제 크게는 2가지인데 총 세분화해서 6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6가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경우 보상이 없고 부정적 결과도 없다면 계속 그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첫 번째. 2번째, 술을 마시고 취하는데 보상이 있으면 너무 더 재밌고 내가 평소에 못했던 말도 할 수 있고 더 소통도 되는 것 같고 더 뭔가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취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취한 모습이 더 강화되겠죠. 더 강화되고 더 강화돼서 사실 이런 상황이 나중에 이제 술로 인한 여러 술버릇이나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이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째부터는 이제 6번째까지는 취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는데 보상이 없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고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경로를 변한다. 자, 술을 마시고 안 취했는데도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취하는 거죠. 자, 4번째.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고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생겼던 내성도 사라지고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경로로 변한다. 자,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는데 보상이 주어졌다면 내성을 발달시키고 계속 안 취하는 방향으로 술을 마신다. 자, 6번째,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는데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내성이 생기고 이 안 취하는 패턴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보상이 없다면 술을 마시고 안 취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이제 취하는 패턴으로 가겠지만 술을 마시고 안 취했는데 우리가 명백히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부정적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취하는 패턴으로 술을 계속 마신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상태는 내가 느끼는 보상이
이제 어디가 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문제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는 갈수록 규율이나 제도가 엄격해지고는 있지만 술을 마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 폭행이라든가 추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가 술을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도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걸 감안을 해서 형을 아무래도 감면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는 분들도 술을 마셔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극단적인 처벌이라 하더라도 내가 술을 마시고 생긴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고, 조금은 이제 그 형벌이, 징벌이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시고 그 술 버릇을 고치지 않고 계속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동적인 내성을 이제 바꾸고 싶다면, 원래는 이제 술을 마시면 계속 취하는 상태로 가고 그런 상태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서 그걸 바꾸고 싶다면, 술에 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들, 혜택들, 즐거움들과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정말 내가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변화의 실마리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술을 계속 마시면서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의 상태로 도달하게 되면 이것은 몸 자체가 생리적으로, 또 그리고 뇌 기능이 많이 망가진, 이제 가역적이 아니라 비가역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된다면 아무리 인지적인 이 노력으로 행동적 내성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술 문제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성은 결국 우리가 어떤 약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그 술의 알코올에 우리 몸에 작용을 했을 때 나타내는 그 효과가 술을 반복적으로 마실수록 줄어들어서 결국 우리가 주량이 세진다. 흔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술을 계속 마실수록 주량이 세진다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성의 이유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행동적 내성, 양력학적 내성, 약동학적 내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학, 약동학적 내성은 술을 단순히 많이 마실수록 이제 이 내성이 생기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요. 근데 행동적 내성은 이제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 이외에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안 취하고에 따른 어떤 보상에 대해서 인지, 그 보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성을 만약에 없애거나 좀 줄인다면 그 약물의 투여, 그 술을 마시는 것들을 일정 기간 줄이거나 금주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양력학, 약동학적 내성은 단순히 금주를 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으나, 행동적 내성은 단순히 금주만으로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술을 마시고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하고 어느 기간 동안 술을 금주를 하고 다시 마셨을 때, 이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똑같은 그런 술버릇과 나쁜 이제 습관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첫 번째 경우 행동적인 내성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동적인 내성 혹은 이 정도의 그 생활 패턴이나 어떤 우리가 이런 교정요법으로만은 고칠 수 없을 정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뇌와 신체가 진짜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은 알코올 사용장애일 때는 이 교정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내성은 의존과는 엄연히 아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성이 있다고 해서 술을 계속 마셨어도 안 취하고 술 중독이나 사용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주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보통 평균 주량이 한 병이신 분들도 어떤 날에는 반병 정도 드셔도 많이 취하는 걸 경험을 하실 것이고, 어떤 날에는 한 병 반, 두 병을 드셔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행동적 내성이 발달해서 주량을 많이 마시게 된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의 그 술을 마신 양을 내 주량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술자리에도 그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이 정도는 마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